안녕하세요. 오늘은 여러분들께 미리 예고해 드린 바와 같이 온라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5개 팀에 대해서 오늘 발표할 자료로서 어부의 재정의에 대해서 그 5가지 요소들을 팀별로 제시를 하고 제시된 내용에 대해서 하위 요소를 5가지씩을 여러분들께 발표하도록 요청을 했습니다. 여러분들께 그러면 오늘 이 시간에는 텀 리더의 첫 번째 핵심적 요소로서 전략적 민첩성, 스트래티직 애지리티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한 전략적 민첩성을 발휘하고 있는 그러한 기업들의 사례와 그러한 기업들의 업을 재정의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간단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이란 무엇인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업 하면 여러분 주변에 다양한 업이 있죠. 백화점 업, 또 도소매 업, 또 이런 요식업, 음식업, 이렇게 다양한 업이란 용어가 붙어가지고 여러분 모든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분들이 그런 하나의 업에 참여를 하면서 비즈니스에 참여를 하면서 소득을 발생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모습 중에 하나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업에 참여해서 우리가 소득을 발생해 가지고 생존하고 있기 때문에 업에 대해서 정확히 이해를 하고 업을 어떻게 이해하고 활용하느냐가 대단히 중요한 과제가 되겠죠. 그래서 오늘 업에 대해서 간단히 먼저 개념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업이라는 것은요, 간단히 얘기하면 제조업, 서비스업, 도소매업, 백화점 업이지만, 업이라는 것은 나름대로 각각의 독특한 본질이 있고요, 환경에 따라서 변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시공을 초월해서 변함없이 가지고 있는 본질이 있어야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커피를 팔고 있는 커피숍들이라는 것은 커피를 판다는 기본적인 본질은 변함이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업이라는 것은 환경 변화, 시대 변화에 따라서 특성이 달라지는 거죠. 예를 들면 커피업을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가게들을 보면 스타벅스와 같은 그런 글로벌 기업들의 경우는 뭡니까? 단순히 커피만 파는 게 아니고 커피점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커피를 마시면서 다양한 대화도 하고 또 쉬기도 하고, 또 필요한 경우에는 여러분들 컴퓨터를 가지고 가서 그런 커피점에서 공부도 하고 있죠. 그래서 과거의 커피 을 팔고 있는 다방에서 여러분들이 가서 공부한다는 것은 상상을 못할 일이었는데, 여러분 시대가 변함에 따라서 업의 특성도 이렇게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본질과 특성이 어떻게 돼요? 다 다르겠죠. 그리고 백화점도 여러 가지 백화점에서 다양한 물건을 팔고 있지만 팔고 있는 본질과 특성은 계속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변해가고 있는 것을 다 알고 그에 맞춰서 업의 다양성에 맞춰서 우리 경쟁력이 있는 그러한 방향으로 업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런 업이라는 것은 대단히 역동적으로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삼성처럼 세계 인류 기업의 경우에도 삼성을 창업한 이병철 회장이나 뒤를 이어서 이건희 회장, 이런 분들이 항상 강조한 것이 직원들에게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과연 무엇인지 업에 대해 항상 묻고 새로운 업을 개발하고 혁신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끊임없이 요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성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이런 다양한 기업들이 업의 이런 변화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오고 있죠. 단적인 예를 보면 신용카드업 같은 경우에는요, 당초에 1991년도에는
신용카드업이 본격적으로 등장한 때 신용카드업이라는 게 간단히 얘기하면 외상장사였어요. 돈이 없는 우리 많은 우리 당장 돈을 융통할 수 없는 분들이 신용카드를 통해서 물건과 서비스를 하고 일정 기간 이후에 뭡니까? 신용카드사에게 그 일정한 이자율을 붙여서 갚는 이런 외상거래로서 신용카드가 발생을 했는데, 이런 신용카드가 너무나 확산이 되다 보니까 어떤 일이 발생했어요? 이런 신용카드를 과다하게 쓰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그걸 충분히 갚지를 못했죠. 월급을 충분히 받지 못해가지고 소득이 발생해가지고 갚지 못하니까 이런 신용카드업이 부실해가지고 이제는 신용카드 업체들이 큰 구조조정을 한 바도 있습니다. 그래서 신용카드업이 당초에는 외상장사였습니다만은 이제 더욱 중요한 게 뭐예요? 그 많은 사람들이 신용카드를 쓰고 나서 갚지 못하는 채권 관리를 잘하는 이러한 상황으로 업의 특성이 변화를 했다는 겁니다. 이러한 신용카드만 그런 게 아니고 모든 업종에 걸쳐서 업은 이렇게 특성이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업의 특성이 변화하는 핵심적인 요소가 5가지인데요. 여러분들께 이미 제시를 했었죠. 첫 번째는 기술 환경이 크게 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술 환경 변화를 어떤 요소가 기술 환경 변화의 핵심적인 요인이 되는가 하는 것을 1팀에서는 여러분들이 잘 추출해서 발표해 주시길 바라고요. 또 한편으로는 우리 소비자들의 새로운 요구가 바뀌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처럼 이제 새로운 젊은이들은 요구가 다르고 소득이 높아짐에 따라서 요구가 달라지고, 또 뭐가 달라지겠어요? 이런 나이가 드신 고령화 사회에 따라서 나이 드신 분은 또 소비자 니즈가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에 맞춰서 우리 기업들도 업의 본질을 자꾸 변화시켜 나가는 게 필요한 것이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우리 모든 산업이 구조가 지금 변화되고 있어요. 과거 우리 산업혁명 이후에 초기 단계에서 우리가 제조업이 발전할 때는 규모 경제를 통해 가지고 기업 규모를 키우면 어때요? 산업이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산업 구조 자체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계열 관계로서 산업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었는데요. 여러분 요사이 알다시피 창조 혁신 시대에는 인터넷 플랫폼을 통해서 누구나 이런 산업에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기 때문에 새로운 산업 구조로 변화를 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 부분도 잘 고려해 가지고 우리 새로운 비즈니스의 본질을 변화시켜 나가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되겠고요. 또 한편 네 번째로는요, 각국 정부마다 그 나라 기업들이 글로벌 차원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정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어요. 시대 변화에 맞는 정부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는데, 이러한 정부 정책의 경우에도 어떻습니까? 우리 업의 본질의 변화를 초래하는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죠. 또 한편으로는요, 요사 여러분 잘 알다시피 우리 업이 융복화되고 있죠. 스마트폰의 예를 보더라도 그동안에 라디오, 카메라, 다양한 이런 음반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뭐가 되겠어요? 스마트폰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세상 자체가 이제 융복합한 상황으로 바뀌어가기 때문에 우리 업 자체도 이제는요, 기존에 있던 단순한 업종을 융복합시켜서 새로운 업으로 변화시켜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요소들이 종합적으로 작용해서 우리 업을 근본적으로 다양하게 지금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 팀별로 5가지 요소에 따라서 핵심적인 하위 요소들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토론해서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을 어떻게 하면 새롭게 개발하고 발전시켜 나가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 기업들마다 다양하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여러분들께 제가 이제 스트래티직 애지러티 우리 방법론 도구를 제시하면서 핵심적인 도구를 뭐라고 그랬어요? 3가지를 제시했었죠. 그것이 S1, 업을 도구로서 새롭게 발굴해 내려면 S1, 환경 변화를 정확히 읽어야 되고요. 두 번째는 S2, 나의 스타일을, 우리 기업의 스타일을 그런 변화에 맞게 어떻게 바꾸느냐가 중요하고요. 세 번째는 그것에 맞춰서
새로운 변화 환경에 맞는 전략을 스트래티지 S3를 여러분들이 그 구체적인 도구로서 이런 업을 전략적 도구하는 방법으로서 여러분들께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S1, S2, S3라는 도구를 잘 활용하게 되면 이런 업의 개념을 전략적으로 도구화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이라는 것은 여러분 알다시피 자, 그래서 이런 업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이런 업을 통해 가지고 전략적 민첩하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맞도록 업을 새롭게 정의함으로써 어떻습니까?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많이 발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업 현장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이러한 업을 구성하는 핵심 요인,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죠? 기술 진화추이라든지 새로운 니즈라든지 이런 것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신사업 영역을 개척하기도 하고요. 또 한편으로는 새로운 소비 니드, 여러분이나 여러분들처럼 젊은이들이나 나이든 이런 노년층, 때로는 새로운 여성 인력, 다양한 이런 소비자들의 니즈에 맞는 소비 니즈에 맞춰서 사업 특성을 새롭게 변화시킴으로써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계속적으로 발굴, 확산해 나가고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존에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을 새로운 융복합 모델을 확산시켜서 사업 개념을 새롭게 재창조해가는 이런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하고 사업하는 이러한 노력들이 기업 현장에서는 다양하게 펼쳐지고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업을 통해서 새로운 사업에 성공한 사례들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분들께 소개한 2007년도에 발간된 새로운 어부 발견이라는 김종현 삼성경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책자에 제시된 사례들입니다. 그게 이제 미국의 세인트 루이스 사처럼 철도업을 했던 곳이 철도업이 어려워지니까 새로운 복합적 비즈니스 모델로 변신해서 성공한 사례가 나와 있습니다. 어때요? 철도업이 상당히 어려워지니까 1978년도에 유니온 스테이션이 문을 닫게 되니까 이걸 대규모 복합 엔터테인먼트 현장으로 변신시켜서 성공한 게 세인트 루이스에서 예를 들고 있고요. 일본의 제온이라는 영화 편입 업체도 새로운 렌즈 및 광학 필름 제조업체로 기술 변화에 적극 대응해 가지고 뭡니까? 성공한 사례를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 이런 사업 아이디어를 발굴할 뿐만 아니고요. 새로운 사업 아이디어를 새롭게 사업화를 해가지고 그 사업화된 내용들을 가지고 시장에서 성공하는 경우도 많이 진행이 되고 있다 하는 걸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요. 우리 업을 재정의하는 방법을 통해서 새로운 벤처 창업을 확산시킬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의 경우는 앞으로 대학을 졸업해서 이제는 좋은 직장에 취업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떻게 돼요? 새로운 비즈니스를 창업을 해야 되는데 이런 창업을 하기 위해서는 어때요? 여러분들이 새로운 업을 모색하는 게 대단히 중요하죠. 그렇죠? 이렇게 전략적 민첩성을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업을 모색해야 되는데 그런 게 뭡니까? 몇 가지 예가 있어요. 시계산업 같은 경우는 과거에 어땠습니까? 시계라는 게 정밀 기계 산업으로서 잘 이렇게 시간을 맞추고 아주 고도한 기술이 필요한 산업이었는데 요새는 어떻습니까? 시계라는 게 패션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이런 패션 산업화에 맞춰서 시계 산업이 변화돼 가지고 예를 들면 스위스가 시계 산업도 크게 지금 세계 시장에서 석권하고 있는 것이죠. 월마트 같은 경우에도 그동안은 단지 소매 유통업을 하다가 어때요? 새로운 방향으로 이제는 월마트 네트워크를 활용해 가지고 세계 5위 규모의 TV 네트워크 방송사로 확장을 해왔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업의 변화를 활용해 가지고 새로운 방향으로 기업을 확장을 하고 새로운 창업을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이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또 음반 산업 같은 경우에는요. 뭡니까?
그동안에 단순히 레코드판 기술이 변화가 쭉 됨으로써 이제 어떻습니까? 음반 산업이 어때요? 휴대전화 PC까지 돼서 요새는 어디까지 왔습니까? 음반 산업 자체가 소위 스마트폰을 활용해 가지고 스마트폰 내에서 디지털 방식으로 해 가지고 전체적으로 변화돼 버려서 음반 산업도 새롭게 변신을 하고 있다 하는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통신 산업 경우에는 미국에서는 뷰트라는 산업에서는요, 그동안에 통신 산업이 유선에서 뭐로 변했습니까? 무선 산업으로 변화하다 보니까 이 무선 통신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각 기지국을 설치해야 돼요. 그럼 기지국을 설치하는데 통신사를 설치하려면 산봉우리다 설치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미리미리 설치를 해가지고 뭡니까? 이 기지국을 다른 통신사들에게 임대해가지고 크게 성공한 업종이 뭐냐면 뷰트라는 회사예요. 그러니까 이런 새로운 변화 상황을 어떻게 잘 포착만 하면 뭡니까? 그 기업은 크게 성공할 수 있다 하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제 좀 어려운 부분인데요. 이런 어부 변화를 포착하는 방법으로 최근에 여러분들께 이제 제가 제시하는 우리 방법으로는 전략적 민첩성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S1, S3를 말씀드렸는데 이런 어부의 내용을 뭡니까? 새롭게 모셔가는 방법 요소로서 5가지 핵심 요소를 찾아가지고 벤처 창업에 적용한 모델이 있습니다. 그게 펜타 매트릭스라는 이런 모델이 되겠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 컨설팅 업계에서 5가지 핵심 요소를 활용해 가지고 업을 성공하려면 어떤 요소들을 찾아가지고 활용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간단히 5가지만 여러분들께 소개를 드리겠는데 업을 판단하는 핵심 5가지 요소로서 비전, 그 기업이 추구해야 할 미래의 비전, 그 다음에 어떤 파트너를 적극적으로 우리가 선택하고 활용해야 되는 파트너, 그리고 어떤 기술 변화를 중시해야 되는 기술, 여러분들 얘기했지만 사업 모델이라는 거 시장의 고객의 니드에 따라 사업 모델이 바뀌어지는 거죠. 그래서 사업 모델, 시장, 이 5가지 요소를 적절히 잘 배합해 가지고 상업을 성공할 수 있다는 모델인데 이게 업의 핵심적인 5가지 요소로서 이 5가지 요소를 파악해 가지고 창업 성공 요인을 제시한 펜타 매트릭스 모델이라는 게 개발돼 가지고 요새 많이 활용되고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여러분들 업이라는 것은 이렇게 다양한 요소들을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서 다양한 방식으로 새로운 사업 모델을 발굴하고 뭡니까? 창조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펜타 매트릭스 모델을 통해 가지고 새로운 업을 어떻게 창업하고 벤처 창업을 성공시킬 수 있냐 하는 내용들을 제시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간단히 얘기하면 이 업의 핵심적인 5가지 요소를 5가지로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5가지 요소를 어느 쪽을 강조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벤처 창업 부분에 있어도 기술형 창업, 혁신형 창업, 틈새형 창업, 표준형 창업을 해가지고 이걸 잘 선택해야만 어떻게 되겠어요? 그 기업이 시장에서 창업해가지고 성공하느냐, 실패하느냐를 결정하는 주요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 여러분 자세히 읽어보면 업의 핵심 요소 중에서 우리가 어디를 잘 선택하느냐는 게 대단히 중요하다. 그 업을 어떤 요소를 선택하느냐가 뭐가 되겠어요? 전략적 민첩성이 되겠다 하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펜타 매트릭스 유형별 성공 사례를 여기에 제시했습니다. 기술 중심의 창업을 성공한 게 크루셜텍이라는 회사가 되겠고요. 혁신형 창업에 성공한 기업들은 그룹폰이라든지 에어비앤비, 네이버 지식인 등이 되겠고 틈새형 창업으로는 애쉬나 골프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표준형 창업으로 지금 성공할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으로는 테슬라, 중국의 샤오미 등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서는 별도로 여러분들이 이번 과제를 실행하고 난 이후에 별도로 다음 시간에 구체적으로 여러분들에게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업을 재정의해서 벤처 창업을 성공시키려면 이러한 5가지 요소를 잘 결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걸 결합해서 기업가들이 스스로 이걸 돈을 투자하고 기업을 운영을 해서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기업가적 역할도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이런 기업가적 역량을 높이는 방법론과 도구로서 여러분들께 첫 시간에 간단히 얘기를 했었죠. 촉당공 모듈을 얘기했는데요. 기업가라는 것은 촉당공 모듈을 적극적으로 실행하는 역량을 가져야 이러한 뭡니까? 벤처 창업을 위한 펜타 매트릭스라는 이러한 요소들을 결합하고 성공적인 기업으로 연결시킬 수 있는 그러한 뭡니까? 기업가적 역량을 갖게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여러분들께 강조를 합니다. 자, 앞으로요. 우리 한국에서 이러한 업을 새롭게 재발견해야 된다고 했는데요. 업에 대해서 재정의를 해야 된다고 했는데 앞으로 유망한 어브 트렌드는 어떤 것이냐 이런 게 이제 여러분 그동안에 우리 다양한 언론이나 연구에서 제시된 것들입니다. 이 부분은 여러분 앞으로 업을 여러분들이 재정의할 때 항상 고려해서 앞으로 유망한 트렌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는 어떤 것인지를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3D 프린터, 웨어러블 디바이스, 줄기세포, 기상산업 그렇죠? 우리가 기후변화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기상산업, IoT, 사물 인터넷, 유기농 시장, 로봇, 리사이클링, 차세대 광학, 전자정의, 우선 전력, 스마트 광고 이러한 부분이 앞으로 유망한 새로운 어브 트렌드다 하는 걸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여러분이 하고 있는 다양한 업을 재정의할 때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이러한 유망한 업 방향으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요? 전략적 방향성을 잡아가는 게 중요하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자, 여러분들께 업을 제일 잘 정의하는 핵심적인 방법으로 첫 번째가 뭐라고 했습니까? 기술 변화가 중요하다고 그랬죠. 기술 변화할 때 어떻게 새롭게 업을 발상할지에 대해서는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기술 진화라는 거요. 진짜 엄청나게 지금 변화를 하고 있어요. 그동안 산업 구조 변화에 대해서 변화를 야기시키고 있고 기술 진화라는 것은 어떻게 해요? 단순히 새로운 기술을 단순히 정진시키는 것만이 아니고요. 기술 자체가 새롭게 와해성 기술 모든 것을 바꿔버리는 기술이 요새는 급속도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어떻게 잘 고려해야만 이런 새로운 업을 여러분들이 한번 고민해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술 진화를 예측하는 방법으로는요. 기술 지도라는 게 있어요. 이건 좀 어려운 얘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술 진화라는 것은 뭡니까? 새로운 방법으로 이렇게 기술이 변화되고 있는데 기술 지도라는 걸 잘 여러분들이 이해하시고 활용하시면 우리 업에 관련된 기술이 어떻게 변화를 하고 그 기술 변화에 따라서 어떠한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해내야 우리 업이 성공할 수 있는 일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기술 지도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공부해 나가시면서 적극적으로 활용해가지고 기술 진화를 예측하는데 기술 지도를 잘 활용하면 도움이 된다 하는 것을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기술 지도를 활용해서 신산업을 성공적으로 창출한 사례가 여기에 나오지만 재온이라는 업체하고요. 두 번째는요. 여러분들 기술 쪽을 통해서 우리 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방법은 이런 기술 지도를 활용하는 방법이 하나의 방법이 되지만 두 번째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소비자 니즈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서 업을 재정의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소비자 니즈 창조를 통해서 새로운 업을 정의를 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상을 해야 되는데 이게 뭡니까? 고객의 니즈가 어떻게 변하는 것을 잘 알아내야 되는데 이게 솔직히 어떻습니까? 만만치가 않죠. 이 부분을 잘 알아내는 방법으로 소위 우리 컨설팅에서는요. 3W 방법론을 많이 활용하고 있어요.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걸 요구하는지를 알아내는 방법으로 3W가 뭐겠어요? Who, whom, when, where, what 이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물어보고 과연 누가 내 상품과 서비스를 원하는가? 언제 원하는가? 어디서 원하는가? 누구에게 제공해야 되는지 무엇을 바꿔야 되는지를 잘 여러분들이 고민해 보면 뭡니까? 우리 고객들이 원하는 소비자 니즈는 어떤 것인지를 여러분들이 알아낼 수 있다는 얘기죠. 여러분들이 앞으로 전략적 민첩성을 갖는다는 게 무슨 얘기겠어요? W3W를 통해 가지고 우리 소비자들이 무엇을 원하는지를 잘 알아내는 것, 이거 대단히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앞서 얘기한 소위 기술의 변화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상당히 전문적인 역량이 필요하지만 소비자 니즈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우리 고객 현장에서 무엇이 변하는지를 열심히 관찰하고 3W 방법으로 적극적으로 변화를 찾아내려고 노력만 한다면 여러분들께서 소비자 니즈를 변화를 이해해 가지고 업을 새롭게 정의하고 새로운 사업을 발상할 수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소비자 니즈 변화를 통해서 성공한 사례들은 일본의 다카라라는 회사하고요, 미국의 포데이 타이어 스토어즈라는 회사인데요. 이런 내용을 자세히 좀 읽어보시면 여러분이 무슨 얘기인지를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일본 NK 텍스의 경우에는 제품의 효용을 어떻게 혁신했는지 하는 겁니다. 이 부분도 여러분 내용을 좀 읽어보시면 우리 일본 NK 텍스가 어떻게 소비자 니즈에 부응해서 성공했는지를 잘 알 수가 있을 겁니다. 세 번째는요, 뭡니까? 사업 도메인을 확장을 해야 돼요. 이 경우에는 사업 도메인을 확장을 해야 하는데 그 도메인을 확장하는 이유가 어떤 이유 때문에 되겠습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기술이 변화가 될 수도 있고, 또 한편은 소비자 니즈가 변화될 수도 있고, 세 번째는 뭐가 필요합니까? 우리 정부 정책이 변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또 한편으로 뭐가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 새로운 이 시대에는 업이 새롭게 복합, 융복합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상황에 맞춰서 우리 사업의 현재 영위하고 있는 도메인, 영역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는가 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우리 현장에서는 사업 지도라는 게 많이 활용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모든 기업들이 어떤 상품과 서비스를 생산할 때 원료를 도입해 가지고 상품 생산해서 물건을 고객에게 딜리버리 하잖아요. 그걸 선후방으로 어떻게 뭡니까? 서로 결합하고 확장해 나가느냐는 것이 중요한 새로운 사업을 발상하는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만은 우리 사업 도메인을 이러한 여러분들께 제시한 다양한 소위 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요소들을 결합해 가지고 앞뒤 방향으로 어떻게 사업을 확장하고 뭡니까? 전문화해 가느냐 하는 것이 중요한 우리 사업을 성공시키는 새로운 방법이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러한 사업 확장 방식은 전방으로 통합하는 것, 후방으로 통합하는 것, 유통 채널을 확장하는 방식,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만 최근에 우리 기업 현장에서는 이러한 사업의 도메인 확장 방식이 다양하게 확산이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시장에서 많이 들어보죠? 우리 기업들 M&A가 활성화되고 있다. 이런 기업들 큰 유통업체가 뭡니까? 제조업체를 통합해가지고 전체적으로 여러분들께 싼 가격에 좋은 제품을 빠르게 공급하고 있다는 게 여러분이 많이 들을 텐데 이런 것이 바로 우리 사업 도메인을 확장하려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바로 업을 새롭게 정의해서 사업 도메인을 어떻게 확장해 나가느냐 하는 것을 누가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처럼 뭡니까? 발효 리더십을 발휘한 분들이 우리 조직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뭡니까? 새로운 환경 변화에 민첩하게 대응을 해가지고 이러한 사업 도메인을 확장해 나가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런 사업 도메인 확장을 통해서 신사업 발상을 통해 가지고 성공하는 기업들은 듀뽕이라든지 미국 카디널 헬스라는 회사를 줄 수가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도 여러분들 이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시면 무슨 얘기인지를 대강 이해할 수가 있을 겁니다.
반면에요, 이러한 신사업 개발에 실패한 사례도 없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런 사업 도메인을 바꿀 때는 아까 무슨 얘기를 했죠? 각종 우리 사업을 새롭게, 우리 업을 새롭게 정의하는 요소들을 종합적 체계적으로 잘 발상을 해야 돼요. 기술 진화라든지 소비자 니즈라든지 이런 사업 도메인 확장 이런 방식을 잘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특정 부분에만 어때요? 강조를 하다 보면 이 기업은 시장에서 어떻게 됐습니까? 업이 성공할 수가 없어요. 그 예가 여러분 필립스가 그렇고요. 여러분 처음에 말씀드렸죠. 노키아 같은 기업들도 자기가 기존에 하고 있는 부분을 너무 강조해요. 기술에만 너무 집중하다 보니까 그 기업들은 실패를 하게 됩니다. 기술만이 중요한 게 아니고 소비자 니즈, 정부 정책, 업의 실질적인 융복과 편상 이런 걸 종합적으로 고려해가지고 사업 도메인을 어떻게 가져가느냐는 우리 기업이 성공하는 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러한 신사업을 발굴을 할 때 누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기업가들이 중요하죠. 기업가라는 것은 뭡니까? 발효 리더십을 발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업가로서 이런 다양한 사업 기회들을 어떻게 하면 기업 성공으로 연결해야 되느냐가 중요한데, 이런 기업가들의 역할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중요한데 이런 기업가적 정신을 발휘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가 중요하겠죠. 그런 걸 여러분들께 첫 시간에 얘기했지만 저는 촉당공 모듈이라는 걸 제시해서 우리 기업가들은 촉당공이라는 방법론적 지식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뭡니까? 쓰게 되면 우리 기업가들은 이런 사업을 성공시키는 역할을 다해낼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기업가적 역량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계속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것을 강조합니다. 여러분 오늘 간단히 우리 업을 어떻게 재정의하는가에 대해서 그동안 우리 기업 현장에서 어떻게 대응했는지에 대해서 간단히 온라인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러분들 과제 발표하는데 많은 도움이 있었길 기대를 하고요. 여러분 5시 반에 여러분들 시간에 참여를 해서 여러분 발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